한번 우리가 이 무슨 복잡한 법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식으로 우리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만일에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적법조차에 안 맞는다. 이런 걸 헌법 전문 사법기관이 유일한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탄핵 사건은 딴 법원에서 관리를 못해요. 헌법재판소만 전속 관할이 있다고 헌법에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 기관에서 이런 문제를 안 다투어 주면은 심리를 안 해주면 대체 누가 심리합니까? 대법원에서 이거 심리해요? 관할권이 없는데? 그러면 국민이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러면 만일에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겨보세요.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정면 충돌해서 우리 서울의 아스팔트 길, 우리나라의 길들은 전부 피와 눈물로 다 덮여버려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안 해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가서 서로 맞붙어서 싸워야 된다니 이게 무슨, 그러면 뭐 하려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국민의 세금을 쓸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저는 이런 간단한 사리 때문에 반대합니다. 저는 복잡한 법이론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회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 방법이나 내용을 보면요, 뭐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 권한 없는 짓을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데 어떤 방법을 거쳤느냐, 비선 조직을 이용했느냐, 아니면은 그 목적이 누구를 빼먹기 위한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하는 데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국회의 탄핵 소추장에 대해서는 절차가 나는 몰라, 절차는 간섭 안 하겠어. 자, 이게 당사자 대등의 원칙이나 헌법 평등의 원칙에 맞겠습니까? 저는 그거 이해가 안 가요. 또 셋째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는 건요,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국회라는 우리나라 어쩌면 제1위 아니면 제2위의 권력기관하고 대통령이라는 국가의 원수, 이 두 권력자들의 싸움입니다. 권력기관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가 결국은 둘이서 싸우니까 만일에 이걸 헌법재판소가 없으면 시가전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내전 상태에 들어갑니다. 왜?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갈라져서, 여러분이 영국의 역사를 보시면 알아요. 크롬웰 혁명,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수십만 명의 영국 시민들이 이 크롬웰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회파와 왕파가 싸웠기 때문에. 그 100년의 슬픈 영국은 이 정치 격동기를 거치면서 거의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죽었던 거예요. 피를 흘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바로 미국을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직접 충돌을 하게 되면 나라는 망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가 세력 균형의 말하자면 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쪽 한편 들면 안 되죠. 그런데 국회에 대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좋아, 무슨 방법을 써도 좋아, 이렇게 해주면서 대통령한테는 대통령 그거 말이야, 그거 왜 최순실이 같은 사람하고 사겨?
아이고 뭐 조금 뭐 최순실이한테 무슨 저 뭐 돈 좀 벌게 해주려고 그러셨어?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는 다 놔두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 방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헌법재판소가 공평하다고 볼 수 없죠. 분명히 국회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모든 재판 진행 절차는 분명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국회 편을 들고 있어요.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자멸의 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하면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이건 국가적인 불행이 와요. 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나라가요 어떤 헌법이냐 하면은 대통령 단임 임기 5년이라는 세계에서 아주 드문 제도입니다. 이거는 남미에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에서 원래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거는 뭐 장기 독재를 막는다는 좋은 명분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통령제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국회는 또 양원이 아니에요, 단원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다른 나라들은 왜 탄핵 소추가 졸속으로 안 되냐? 양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원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원제에서 설사 좀 졸속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도 상원에서 이거 문제 있다 하면서 재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졸속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드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원제 국회입니다. 이 단원제 국회가 핫가닥 해가지고 하루 만에 짝짝짝 해치워버리면 통제할 길이 없어요. 이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불행이 오는 겁니다. 단원제 국회라는 이 점을, 이걸 고쳐야 되는 건데 국회의원님들이 안 고쳐요. 맨날 제가 헌법 개정안을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헌법 개정안 중에서 단원제를 양원제로 만들자는 헌법 개정안은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국회에 눌려가지고 그런 개정안을 만들지도 못해. 그러면 그건 좋아요. 거기다가 지금 국회는 대통령은 5년 단임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임기는 4년이라고 1년 짧은데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국회의원님들의 평균 임기가 7년입니다. 재직 기간이. 여기 권성동 의원은 아마 3선 하셨으니까 한 10년 되시겠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보다 임기가 2배가량 길기 때문에 대통령은 권력이 약해지고 국회의원들은 고난이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 국회의 권한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대한민국 국회 같은 국회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 국회란 건요, 단원제 국회에다가 거기다가 입법권, 예산승인권 이런 건 다른 나라에 다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나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인사동의권, 이 권력을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이렇게 권력이 많아요. 거기다가 이분들 1년에 얼마씩 받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단 하루만 재직해도 평생 동안 연금을 받아요. 그것뿐 아니에요. 제가 탄핵을 탄핵한다 책에서 상세히 썼어요.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요, 선거 비용을 국가에서 받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내요. 자기네 선거 비용을 왜 우리 돈으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우리나라 국회는 정말로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예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에 의한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 사건에서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법 안 지켜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국회 엉터리 졸속 탄핵 소추를 해놓고는 반성이 없어요. 반성. 잘못이 없어요. 잘못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말이죠. 이거 보세요. 국회의 졸속한 탄핵 소추 의결이 있어도 그 절차의 위헌성, 적법성을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에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통치행위 이론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국회에 대하여는 통치행위 이론을 적용하는 궤변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뭐 민사소송법, 준비 절차, 뭐 종교적 효과에 관한 민사소송 규칙, 그런 거 적용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헌법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대통령은 국가 원수입니다. 그리고 1인의 단독관청이에요. 부통령도 없는 1인의 단독관청이에요. 반면에 국회는 300명의 집단회의체입니다. 우리가 절차의 적법성을 주로 따지는 건 원래 1인 대통령한테는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1인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이 오늘 뭐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비서하고 무슨 말을 주고받았습니까? 인사 청탁을 받고 임명한 겁니까? 이런 식의 직무수행 방법을 묻는 거 아닙니다. 그만한 국가 원수로서의 절대적인 어폐는 있지만 그래도 99%의 재량권은 인정해 주는 겁니다. 1인 관청이기 때문에. 소송법, 회사법에서도요, 주주가 1인일 때는요, 회사법에서 절차 규정 적용 안 해요. 이 절차 규정이라고 하는 건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회의체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300명의 국회의원 회의체에 대해서는 절차 규정 적용 안 하겠다 그러고 자율권이니까 1인의 단독 대통령에게는 언제 비서한테 몇 시에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그 지시한 목적은 뭐고 방법은 뭡니까? 이렇게 따지면 대통령 할 수 있어요? 어느 사람도 대통령 못합니다. 이런 거는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저 혼자만의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요,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제발 법원에서는 법관 개인의 독단적인 어떤 지식이나 법률 지식 가지고 재판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적법성이 거기서, 정당성이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혼자 재판하는데. 이런 건 반드시 의견을 들어서 우리나라의 많은 헌법대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양쪽에 다 신청해서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강일원 재판관님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증거를 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재판관은 아무 증거 없이도 내가 법이고 우리 국민들은 주장할 때마다 증거를 대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소송법 보세요. 입증이 불효한 사항은 공지의 사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법관의 개인적인 지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은 입증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입증 없이 판결문에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강일원 재판관님은 미국에서도 공부하셨으니까 이 정도의 기본적인 법률 지식은 가지고 계실 거로 봅니다.